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푸틴과 김정은, 김정은과 푸틴, 우리 대한민국 어떤 체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어제 평양에서 거의 1961년도 판 조소 조약 같은, 조선노동당과 소련공산당의 조소 조약과 같은 어떤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만 거의 60여 년 전에 그 조소 협약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냉전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면 신냉전이 시작되는 건가요? 자, 이런 어떤 안보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북한 조선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부서입니다. 이 북한노동당 39호실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탈북자 리정호 씨가 코리아 번영개발센터 대표인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병참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으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군수공장 현대화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저 함경북도 청진, 그 옛날 나선 정벌한 그 지역 있잖아요. 러시아라고 하는 철길이 딱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중국 말고 바로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기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기차를 통해서 물자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밀거래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과의 어떤 이런 협력 체계를 지속하기를 원할 것이다. 네. 북한은 러시아에게 핵탄두 소형화나 잠수함 건조기술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당장 급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런 기술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푸틴에게 협상을 제대로 잘 걸은 거죠. 지금 푸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포탄입니다. 포탄. 155mm, 105mm 이런 포탄을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의 어떤 발언에 따르면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 한 400만 발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틴은 아주 요구 조건이 흡족하게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한 포탄 개발은 북한에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것을 빼내게 하고, 이번 협정에서 유사시 자동적인 군사 개입 이런 것까지 지금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도 방송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이라든지 전쟁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이번 논의를 통해서 북한을 강화시키고 안정시켜서 미국에 계속 대항하게 만드는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미국의 힘을 분산시킨다는 거죠. 유럽 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서방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북한 쪽으로 이제 턴하면서 이쪽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라는 거죠. 자, 지금 최근까지 보도된 언론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60에서 한 80여 개 군수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원식 국방장관의 말처럼 포탄이 한 400만 발, 컨테이너 한 10,000개 정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예. 자, 그런데 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또 미 상원 의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안 된다, 한국과 핵 공유를 해야 되고 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를 해야 된다. Nuclear Burden Sharing.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이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된다. 이 전술 핵무기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30여 년 전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할 때 미국 전술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큰 콘크리트 이 창고 같은 큰 안에 그 미사일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몇 번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전술 핵무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전술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을 침략자의 축으로 4축으로 규정하면서 침략자의 축이 계속 부상하고 있고 푸틴의 김정은 방문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 신호다. 최신 신호다. 안보 문제에서 이 매파로 분류되는 이 사람은요, 위커 의원은요, 지난달 말 의회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이런 제안을 하면서 미국 국방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쏟아집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에 이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군이 지금 자꾸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된 것인지 실수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오늘 또 오후에 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 분계선이 MDL이라고요. MDL이 중앙에 있고 아래 위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MDL을 침범해서 남측 그 비무장지대로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했고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전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투 상황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푸틴과 김정은이 서명한 그 조약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북한군이 약 남쪽으로 20m까지 침투했고 경고 사격 이후에 북쪽으로 갔는데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언론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는 북한과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이다. 방침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쪽에 이번 김정은과 푸틴 간의 조약 서명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우리는 구호약품이나 이 아주 순수한 민간 지원 물품만 보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살상 무기도 보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선언을 했죠. 했더니 지금 한겨레 신문 사설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이렇게 나오는 책임이 다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사설은 오히려 그 책임을 이런 결과가 나온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연이틀. 참 이 국내 언론도 언론 자유와 국익이 상반되는 개념이 있을 때 어느 쪽에 어떤 편을 들거나 어느 쪽을 비중을 둬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 위기가 지금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미사일을 실은 전폭기들이 한반도 상공인을 날아다니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국면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 국면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지만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는 아주 지혜롭고 매의 눈으로 매섭게 보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영궁TV였습니다.